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1라디오가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전격 시사,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5분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국제뉴스 전달 기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키우는 채널로 도약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높아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공론화함으로써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폭염특보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주는 벌써 22일째, 부산은 20일째, 서울은 14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이 폭염경보인 상태입니다. 지금 경남 양산의 기온이 34.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 경주와 강원도 정선이 3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33도, 대전, 광주, 강릉, 제주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대부분 33도를 웃돌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로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7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 미군 5명이 다쳤습니다. 중동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의 대폭락이 있었던 증시가 하루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해 의결한 방송사법에 대해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에 로켓이 떨어져 일부 미군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등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 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습니다. 외신들은 군 기지 안으로 로켓이 떨어져 미국 측 인원 최소 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로켓 발사 주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긴박한 중동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란 선제 타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자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등과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도 전 국방장관을 이란에 보냈는데 확전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는 7일 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들의 협의체인 이슬람협력기구 OIC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요르단은 자국 영공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보복 공격 시 항로를 긴급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 연료 확보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장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면서 증시 과열에 제동을 거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어제의 충격을 딛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3% 넘게 오른 2524.2입니다. 오전 한때 2580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등락을 거치며 현재는 2500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6%, SK하이닉스는 4.7% 올랐고 현대차는 4.2%, 기아는 6.3%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코스닥은 어제보다 5.1% 오른 726.56입니다. 하루 만에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장 직후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쯤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한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가 출렁이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주가 반등에 대해 시장에서는 과도한 공포심에 경직됐던 시장이 일부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미국의 경제지표 추가 발표와 엔화 자금 움직임, 중동 불안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등 경제금융수장 4명은 오늘 오전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당분간 높은 경계감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밤사이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도 3.43%나 폭락한 채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폭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3% 안팎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2%대 하락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증시 폭락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과 JP모건 등은 연준이 다음 달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우려는 경계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이번 주식 투매 행렬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처럼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락은 아닌 만큼 이번 투매 행렬이 어느 선에서 진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낸 뒤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부상을 겪으며 실망감이 커졌고 대표팀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은퇴를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 안세영은 김학균 감독, 로니 코치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유의 세리머니를 설명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언급했는데 안세영은 7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서름, 환호 등이 다 섞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외신 기자들이 참여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당한 무릎 부상과 이후 과정에서 협회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처음에 오진이 있었던 순간부터 저는 계속 참고 경기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 협회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나서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려고 해도 협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중 일반 상품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 환불 처리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피쥐사,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역시 이번 주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긴급 유동성 지원 외에도 금리 인하와 업체당 한도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커머스 규제의 허점으로 드러난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오늘 당정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국민의힘이 각종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닌데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을 당분간 미루고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우니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킨 거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 전 국민에 지급하면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씩 해도 13조 원이면 되는데 서민들을 살리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열대성 폭풍 대비로 인해 미국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이었던 대비의 세력은 다소 약화됐지만 천천히 많은 비를 뿌리며 미 대륙을 이동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열대성 폭풍 대비가 현지 시각 5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이었던 대비는 상륙 직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기록적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미 주말 사이 한 달치 내릴 비의 양을 넘어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곳도 나온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13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날 밤 늦은 시각부터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상당국은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3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편 역시 2,000편 이상이 취소되는 등 교통편도 마비됐습니다. 대비해 이동 속도가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도 느려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세력이 약화하고는 있지만 대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약 나흘 동안 미국 동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진안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안이 의결되는 대로 제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합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상품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79% 하락한 배럴당 72.94달러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양평군에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차량 2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평군청은 어제 오후 9시쯤부터 양평역 인근 양근천과 용문천 일대 둔치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실험실에서 가스가 누출돼 학생 등 1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는 고려대 신공학관 5층에 있는 연구실에서 외부로 배출돼야 하는 아르곤 혼합가스가 건물 내부로 새어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방이 5에서 60mm, 영남 내륙 지역은 최대 80mm가량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오늘 처음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첫 대상자들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특화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일정 수준 가능합니다. 지난 1일까지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422곳입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들은 오늘까지 모바일 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 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구거나 임신부일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이 고려됩니다. 비용은 시간당 13,700원꼴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이용한다면 월 119만 원가량이 듭니다. 고용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가정의 상황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아이 돌봄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이 포함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민원 창구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경찰이 서울 지하철 내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소매치기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지난해 상반기 268건이었던 부축배기 절도가 올해 79건으로 70%가량 줄었고 27건이었던 소매치기 절도는 23건으로 14%가 줄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뒤에도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중간 관리자의 행위가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A 정신요양시설의 중간 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자체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말 압록강 홍수로 하류 지역 여러 곳의 제방이 무너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신의주 정수장이 침수됐을 수도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토대로 재고 밀어내기를 해왔던 중국의 재고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공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해 재고율이 1%대로 떨어졌었는데 지난달 기준 완제품 재고율은 다시 4.67%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압류해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주공 2단지 아파트 4개 동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된 1920세대의 대단지로 이 중 약 400세대가 열대야와 폭염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당은 피해자에게 보낸 후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6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